제4편 재산보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우리 1편, 2편에서 재산보험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상해보험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면책되는 거, 그 다음에 실손, 정액보상되는 거,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다뤘는데요. 상해보험을 좀 길게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상해보험 문제가 재산보험 편에서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보험하고 간병보험이 있는데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은 문제수가 적어요. 그리고 질병보험에서 다루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해보험의 실손보험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상해보험의 문제인지 질병보험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기준만 명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이제 세 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손 보장해주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4편의 강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 근데 뭐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을 좀 용이하게 만든 것 65세 이상이니까 노후 실손 병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도 조금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노후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질병상해 요 기본 계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계약과 질병상해 주계약과 두 개 특약. 아까 우리가 일반은 뭐예요? 상해 질병 플러스 세 개 특약. 그죠? 그 다음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형 네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 통원, 질병, 입원 의료비. 그냥 상해, 입원 통원. 그 다음에 질병, 입원 통원.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 여기는 하나 플러스 세 개. 그죠? 여기는 하나 플러스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 특약으로 되어 있다 또는 세 개 특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한 개의 주계약과 세 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런 문제 어렵겠죠. 그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냥 기억하자는 거예요. 암기하자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시험 직전에 요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보시기 직전에 보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게 요령입니다. 외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네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두 개, 네 개. 네, 노후가 한 개,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가 한 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유병력자는 한 개의 주계약과 세 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유병력자에는 특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다.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1년마다 내고 있고요. 상품 구조는 다만 재가입 구조가 일반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나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노후 또는 유병력자의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해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년 후 재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일반 실손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5년 재가입 형태로 되어 있다. 틀린 거죠. 일반은 5년 재가입이지만 노후 실손이나 유병력자는 3년 후 재가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 비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이나 노후는 20% 30%인데 유병력자만 30%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공통적으로 자기 부담금은 30%다.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률이 급여 비급여가 20% 30% 되어 있다. 틀린 거죠.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자기 부담금도 유병력자에 대해서만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고 우선 공제는 노후만 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건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자기 부담률은 기억하시고 앞서서 나와 있는 재가입 기간 5년, 3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 한도 같은 경우는 노후만 좀 통합해서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 한도입니다. 노후만 연간 1억 원. 예, 아무래도 노후에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노후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원 한도고 나머지는 5천만 원 한도고요. 자기 부담금 한도도 노후니까 노후에 그런 부담금의 한도도 우리가 더 많다.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외래 처방이 다 가능한데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처방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외래 보상하는데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뭐가요? 유병력자 처방 조제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원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실손만 회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는 능력이 좋으시면 다 암기하셔도 좋은데 암기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부분에서 살펴보면 3년 후 재가입이 되는 부분들, 우리 노후나 유병력자는 3년 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3년 후 재가입한다. 그 다음에 특약 구성이 노후는 1개 플러스 2개 특약으로 되어 있고 유병력자는 특약이 없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이번 급여에 대해서 급여나 비급여가 동일하게 30%로 부과가 되고 있고, 보장 한도가 노후 실손만 연간 1억 원 한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외래만 보장해주고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처방 조제도 보장해준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유병력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틀려도 뭐 어쩔 수 없이 합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1년 가입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1년 가입심사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노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근 3개월에 수면제나 진통제 상시 복용 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어떤 내용으로 심사 항목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올 때 요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최근 3개월간 약물 수면제 상시 복용 여부가 유병력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고요. 유병력자는 최근 1년간 심사하는 기준이 없다. 이런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사 기준이 1년 간에 뭐를 조사하는 게 있다, 심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유병력자에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력자는 최근 1년간 심사하는 내용이 없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개인 실손 의료보험 연계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재직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체 가입을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 단체 실손에 가입하신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개인을 따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단체 실손에서 보장을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중복 가입하는 것을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실손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퇴사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중지 재개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단체 의료 실손보험에서 가입했다가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을 하는데 무조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1년 이상 유지된 계약 기억하시면 되겠죠.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심사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내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종료된 다음에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무심사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개를 하실 때 이미 그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보유 중인 상품으로 보장을 재개하는 거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지하기 전에 중단하기 전에 그런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 시점에서 판매 보유 중인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재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개월 많이 나오니까 1개월 좀 기억하시고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되는 그런 보장 종목에 대해서 중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단체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지가 될 수 있고요.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중지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보험료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 받아야 되겠죠. 중지시켰으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거를 다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중지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계약 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지 신청이 취소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중지했는데 내가 중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여러분들 갑자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단체 실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일 이내에는 중지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청약 철회 같은 경우도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런 거 있었죠. 그냥 15일 이내에는 내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에서 우리가 개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 실손이 직전에 5년간 계속 단체 실손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가 전환은 가능할 수 있고요. 단체 실손 후에 우리가 1개월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신청하고 뭐 무심사가 가능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년간 수령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고 10대 중대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5년간 유지됐던 계약에 한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 전환이 가능한데 그거는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수령액이 5년간 보험금 수령액 총액이 200만 원이 안 되고 내가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무조건 5년 지나면은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 시 치료 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거나 아니면 10대 중대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5년간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 3일입니다. 3영업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3영업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보험 약관 대출에 의해서 약관 계약 대출 이율로 불이된 금액을 여러분 추가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없습니다. 시임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이런 조건들 없으니까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근데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청구할 경우에 한해서는 50% 상당하는 추정 보험 금액의 50% 상당한 50%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추정 보험금 지급 보험금 추정 보험금의 50%입니다.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또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3영업일 이내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면책할 수 있겠죠. 내가 주려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주려고 했는데 보험계약자의 어떤 고의로 인해서 뭔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체 사고에 대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상,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불이해서 더한 이자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해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상해 보험 중에 여러 종류 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교통상해 보험이 있고 휴일 교통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상해 보험 같은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교통상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상해 운전자형이 있고 교통상해 비운전자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탑승했을 때 받는 거겠고요. 운전하지 않을 때 받는 거 비운전자형이 되겠고 자,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나 탑승 중 교통사고, 비탑승 중 교통사고 다 교통상해 운전형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 우리가 상해 사고긴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지만, 시운전, 경기, 흥행,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고요. 하역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동안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상해 같은 경우에 하역 작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택배차 같은 경우 상하차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을 본연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보상해주지 않는 거예요. 별도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농기계가 작업기계, 우리가 건설 농기계 당연히 하는 본연의 일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농업기계가 농작물을 우리가 이제 수거할 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를 운행할 때, 도로를 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면책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합니다. 근데 본연의 일을 할 때, 그죠? 뭐 하역을 하거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기계가, 건설 농기계가 건설을 할 때나 농업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에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해당하는 게 있고 자동차가 아닌 게 있습니다. 기타 교통수단이 있는데,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승용차, 승합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건설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종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뭐 타이어식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중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음 중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교통수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 스쿠터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아니다, 기타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종 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한궤도식 일반 건설기계라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구종 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도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 기타 교통수단이 아닌 거, 덤프트럭은 자동차에 해당하니까 기타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다음 중 교통수단이 아닌 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전부 다 기타 교통수단이니까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쿠터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덤프트럭은 기타 교통수단이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자배법상 우리 구종건설 의무건설 기계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 주말 교통상해입니다. 우리 휴일이니까 휴일에 해당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토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험자의 어떤 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휴가 기간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 교통상해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거, 휴일에 어떤 교통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증서에 기재된 보험 기간 내 휴일 등의 0시에 시작을 해서 우리 24시까지, 종기는 24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책임 개시는 0시, 종기 기간은 우리 24시다. 0에서 24시.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틀린 지문으로 그냥 종종 나옵니다. 뭐 16시에 시작한다.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틀린 거고요. 보통은 시작은 0시, 마침은 24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 피보험자의 휴가 기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우리가 교통상해 담보를 특약을 들으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하차 할 때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승강예 대기 중에도 우리가 사고로 인한 경우도, 여러분들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상해에 특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중교통 수단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전세버스나 렌트카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전세버스, 그 다음에 렌트카. 그죠? 여러분들이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계약하는 거니까 그것은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전세버스와 렌트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이 아니다. 전세버스, 렌트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같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뭡니까? 여러분들 사고 나고 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다만 신체 보조 장구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었고요. 인공장기 신체에 이식되어 있는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이식이 돼서 내 신체 기능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여러분 장기 이식했는데 그 장기를 뗄 수 없잖아요. 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체 보조 장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뗄 수도 있잖아요. 떼고 다시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새롭게 달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달 수 있는 것은 보상 안 해주고 여러분들 새롭게 달 수 없는 거 그거 떨어지면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뺑소니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돼서 자배법상 여기 불문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 보상받을 수 있고 무보험차 같은 경우는 자배법상 대인배상 2에 미가입한 그런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상받을 수 없을 거고요.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에는 2대 모두가 다 무보험차 보험 보상에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할 때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보험차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 그냥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의해서 영업용 택시가 무보험차인 경우는 없겠지만 영업용으로 어떤 그런 영업 목적으로 운행되는 그런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서 상해 사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해보험들 같은 경우에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지금 3번째 설명드리는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5인 이상의 근로자 이상의 단체로 여기 구성원이 있는 단체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크게 단체를 1종부터 3종까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4종 단체 없고요. 특별 단체 없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4종 단체 없고 특별 단체 없다. 1종 급여 단체, 2종 법정 단체, 3종 규약 단체. 그래서 1급, 2법, 3규 이렇게 외우십니다. 1급, 2법, 3규.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자 얘기 나오면 전부 다 1급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단체, 우리가 법정단체에 뭐가 있습니까?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다 2급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가 3종으로 나오는 경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3종이 아니라 2종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규약, 명확하게 우리가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그걸 규약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3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1종이 뭡니까? 급여를 받는 근로자. 법정으로 그런 단체를 우리가 1급이라고 하고요. 급여단체. 그 다음에 법정단체, 우리 비영리 법인단체, 변호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종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변호사의 비영리 법인단체는 3종 단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3종 단체가 아니라 2종 단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보험자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들고 날고 하잖아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능하고 단체 보험에서 타인 사망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타인 사망 보험 같은 경우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체 보험에서는 생략 가능하다. 그죠? 앞에서 우리 무효사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좀 구별해야 되는 부분들 기억하시죠? 그 특이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가입 연도 같은 거, 우리가 노후나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3년 재가입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연간 보상 한도도 노후 실손만 1억 원 한도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병력자만 외래 처방 조제에 대해서 외래만 보상을 해주고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뭐가요? 유병력자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지금 다루는 우리 단체의 종류에 대해서 1급, 2법, 3규. 그래서 특히나 변호사회 같은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3종이 아닌 2종 단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보험에서 타인 사망을 계약으로 하는 그런 계약에서 우리는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단체 보험인 경우에서는 타인 서명을 우리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 가능하다라는 부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서 4편의 우리 제 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